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개론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우리 40번까지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엄선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경찰학 기초 파트와 관련하여 먼저 경찰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1번인데요. 오늘날 폴리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인 폴리테이아와 라틴어인 티아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그리스어는 라틴어와 다르게 알파벳 E 철자 E가 하나 더 추가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은 오늘날 통치주의를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죠. 과거에는 통치권을 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법치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이 경찰 조직입니다. 3번 경찰관은 특별한 체포 권한도 가지고 있고 순찰활동, 범죄수사, 교통통제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경찰관이죠. 그래서 경찰관에 대한 개념 정의에 해당하는 지문이고 4번 경찰은 국가에 의해서 자국 내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경찰학이라고 하는 것 기존에 경찰 학개론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으로 변경됐고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이를 정의하고 물어보는 지문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다의적 개념입니다. 다의적 개념 여러 가지 의견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리적 개념이 아니면서 따라서 기역번, 니은, 디귿, 리을 다 모두 옳은 지문인데 기역, 경찰학은 경찰이라고 불리우는 국가 제도 및 공권력 행사 따라서 경찰의 제도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한마디로 활동이죠. 공권력 행사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활동을 수행하죠. 행사와 관련한 관념과 현상과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지식의 총체입니다. 니은 폴리스 사이언스라는 용어는 경찰학의 과학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폴리스 스터디라는 용어는 학문적 독립성을 나타낸다. 학문성.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과학성과 학문성을 두루두루 필요로 한다. 연구한다. 갖추어야 하는 과목이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고 공부해야 될 경찰학이란 과목은 과학성과 학문성을 갖춰야 되며 필요로 하며 디귿 경찰학은 제도로서의 경찰과 제도 과정으로서의 경찰 활동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인데요. 대한민국 경찰 제도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탐구하는 과학성을 띠는 학문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리을 경찰학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 기술에 관하여 사회과학적 이론 및 자연과학적 응용을 탐구하는 학문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이고, 그 과목을 채용시험의 과목으로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원하는 고득점을 통해서 필기를 꼭 합격하시고 최종까지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경찰의 핵심 가치, 일명 이념이죠. 경찰 이념을 최근에 핵심 가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경찰의 핵심 가치란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를 논할 때, 경찰이란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에서 이 무엇, 바로 이 무엇이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이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민주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효율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따라서 그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경찰의 핵심 가치, 나아갈 방향,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우리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념은 국자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 핵심 가치들, 인권 존중에서부터 나머지 내용은 국자법 제5조에 있기 때문에 1조와 5조의 내용이 변경되어 있고, 이 국자법은 경찰 조직의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 법으로서 가장 철저히 준비해야 될 법입니다. 문제 4번, 경찰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로버트 필은 영국 경찰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영국 경찰의 아버지. 따라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 예방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무질서 예방. 로버트 필은 범죄와 무질서 예방을 강조했다. 맞는 지문인데, 우리 이제 시험에서 범죄와 무질서 진압이라고 바꿔가지고 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 1번 지문은 미국 경찰의 아버지는 우리가 오거스트 볼머라는 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을 강조했다. 진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2번 민주사회에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민주사회에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 밖에 평화와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시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에서부터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또 서비스 제공까지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리 경찰의 기본 임무가 되겠습니다. 3번에 우리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자법, 경직법 등 이 실정법과 관련 있는 경찰은 바로 여기 제도, 조직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찰학은 제도와 활동인데, 제도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는 안녕과 질서 유지인데 안녕과 질서 유지의 한 요소, 한 가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입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죠. 1번은 미국을 영국으로, 자 2번은 자 시위 제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협력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으로, 3번은 실질을 형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윤리 강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되는데요. 1번은 그 냉소주의에서 냉자를 최소주의의 최자로 바꿔주셔야 되죠. 2번은 정의의 이름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경찰은 의로운 경찰입니다. 의로운 경찰. 3번이 정답이고, 4. 최근 2년간 업무를 수행할 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자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년이죠.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공직자윤리법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우리 재산 등록 의무자는요, 사실혼 관계 포함, 외가 쪽은 제외죠. 그래서 포함을 제외로.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자, 3번은 정보 공개 대상자가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을 포함을 하되 현금은 제외되죠. 현금은 선물이 아닙니다. 현금 제외. 자, 외국 단체 포함. 그래서 법과 관련 있는 법령 관련 문제에서는 포함이나 제외라는 문장을 항상 신경을 잘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할 영역과 내용과 포인트죠. 자, 7번.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자, 윌슨이, 자,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을 했다. 자, 시민이 부패의 원인이다. 전체 사회가설이죠. 침묵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 따라서 동료나, 자,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해서 자,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는 내부 고발을 휘슬브로잉이라고 합니다.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는 모랄 해저드고, 부패인 줄 알지만 자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된다. 부패인 줄 모르는 건 도덕적 해이고, 부패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하셔야 되고, 서로 바뀌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꼭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에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관할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때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고 광의의 경찰권이죠. 자, 넓은 의미의 광의의 경찰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관할입니다. 자, 니은번. 관할은 세 가지로, 사물, 인적, 지역 관할, 디귿. 역시 협의를 광의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리얼. 공무집행 중 미군 범죄. 공무집행 중 미군 범죄는 1차적으로 미군에게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인계해 줘야 되겠죠. 공무집행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게 주어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함께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9번 위험의 개념이다. 적절한 것은 1번에 객관적 감소를 우리는 손해라고 합니다.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위험을 손해로 바꿔주셔야 되며, 두 번째 외관적 위험, 위험의 혐의, 오상 위험은 인식 여부에 따른 구분이죠. 자, 따라서 현실성 여부가 아니라 인식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현실성 여부에 따랐을 때는 추상적 위험 그리고 구체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고, 자, 최근에 오상 위험을 추정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측상 위험이랍니다. 추정적, 추측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상 위험의 경우 경찰이 개입을 하면 국가 손해배상의 문제, 경찰관에게는 민, 형, 사, 상의 책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경찰관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해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족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위험이 없는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거나 위험이 없는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단속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속을 할 수 있다. 위험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법익의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족하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위험이 없는 도로에서 법 집행, 단속 가능하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족하기 때문에. 자, 10번째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정답은 4. 플린트시 도보 순찰 프로그램은 뉴욕시와 다르게 뉴욕시는 실험 기간 동안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플린트시는요 오히려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는 범죄가 줄지 않았고 플린트시는 오히려 범죄가 증가했는데, 둘 다 실험의 결과 주민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는 존재하죠. 10번의 4번 문제 4번 지문에서 실험 기간 동안 범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 순찰 결과 시민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옳은 지문입니다. 조심하실 건 뉴왁시는 범죄 감소가 없었고 플린트시는 오히려 범죄가 증가했는데 둘 다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0번에 1번은 무엇이 틀렸냐면요.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비공식적 통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공식적 통제라는 것은 경찰 제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B자가 있어야 되며, 자, 해일의 순찰 기능과 워커의 순찰 기능이 있는데, 워커의 순찰 기능은 억공대라고 해서 억제, 공공안정감의 증진, 대민 서비스 제공이죠. 그래서 2번에 있는 공공안정감의 증진이 3번 지문으로, 그리고 3번에 있는 교통지도 단속이 2번 지문으로, 자,
2번 지문에 해당하는 해일의 순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전문 직업화했을 때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3번인데요. 우리 가난한 사람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소외를 차별로 바꿔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2번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요. 우리 고위경찰관의 부하 직원들에게, 자, 고위경찰관을 선배로 생각하시면 구조 원인가설로 자, 오답을 찾게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고위경찰관이 부하에게는 성실, 청렴, 경찰 정신, 일명 기본 강령에 있는 내용이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세를 위해 정치권에 아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중적인 태도, 부하 경찰관은 내적으로 지시에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를 우리는 냉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상관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부하 직원은 냉소주의를 갖게 되고, 그 냉소주의 문화가 부패를 전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이 됩니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B가 제대로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썩은 사과 가설입니다. 썩은 사과.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뭔가 부패에 물들었다. 그러면 전체 사회가설이 맞을 텐데요. 끝에 나오는 문장에서 알고도 눈 감아줬다. 이건 침묵의 규범인데, 이 침묵의 규범은 조직의 부패가 구조화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답번의 경우에는 알고도 모른 채 했다. 침묵의 규범. 침묵의 규범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이론은 바로 구조 원인 가설이겠죠. 구조 원인 가설. 그리고 혼자 가면서 출장비를 공공연하게 더 많이 청구했다면 이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 법과 현실과의 괴리는 역시 구조 원인 가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 13번에 우리 한국경찰 순서 바르게 나열하는 거죠. 청원경찰법을 제정한 시기가 어느 때인가 라고 보시면은 바로 1962년입니다. 기억범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이에요. 두 번째,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를 창설했다면 3.1운동 이후죠.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디귿 중앙경찰위원회 제도 1946년 7년 6명의 위원으로 중앙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며, 리을 경감 이하 계급 정년. 경감 이하 계급 정년 제도가 폐지됐다고 되어 있는데, 계급 정년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는 1969년이죠. 경찰 공무원법 들어온 1969년에 계급 정년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계급 정년 제도는 존재하죠. 다만 지금은 경정 이상이고 경감 이하의 계급 정년 제도가 1998년에 폐지가 됩니다. 1998년에 경감 이하 계급 정년 제도가 폐지돼서 현재는 경정 이상 계급 정년 제도가 존재하며, 경비업법이 있는데요. 경비업법은 1976년입니다. 1976년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이 먼저 1962년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1976년인데 경비업법이나 청원경찰법은 모두 강론에서 기출이 많이 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관련된 연도를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우리나라에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등 행정경찰 용어는 문헌상 육일준 선생님의 서유견문이라는 자, 저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고, 이 서유견문 제10장에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본을 통해 소개된 서양의 경찰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 경찰 제도 창설의 필요성, 사법과 행정경찰의 역할, 사법과 경찰의 역할을 구분했다. 최근 타 기출에서도 출제되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고, 또 영국 경찰의 신규 채용 과정을 소개하면서 로버트 필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서 이 육일준의 서유견문은 영국의 로버트 필로부터, 영국의 경찰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되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단 국정원이 현재 하고 있는 수사 업무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1년, 22년, 23년 12월 자 31일까지 12월 13일까지만 유예가 되고 그 이후에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자,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아야 되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2021년 7월부터 본격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이전 초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종의 시범 운영 기간이었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건 7월이 출발 시점입니다. 자, 15번은 우리 13과 14는 한국경찰 그리고 외국경찰 관련된 비중 5% 차지하는 영역이고 15번부터는 가장 비중이 높은 경찰행정법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따라서 자, 15번 문제. 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 1번에 그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청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있으면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날부터입니다. 3번,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잘 지켜서 해야 되겠고, 취소 심판과 달리 무효 등 확인 심판과 의무행 심판의 경우에 심판 청구 기간에 자,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간 제한이 없는 건 무효 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만 기간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있었던 날로부터 80일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칠판에 조금 적어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행정심판 종류 중에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는 4개로 나뉘죠. 그래서 무효, 확인 심판, 자, 취소 심판, 의무, 이행 심판입니다.
이 심판 중에서 의무이행 심판은 부작위 의무 이행 심판, 거부 처분과 관련된 심판으로 나뉘어지죠. 이 경우 이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간 제한 없다. 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90일, 180일의 기간 제한을. 그에 비해서 여기 거부 처분, 의무이행 심판하고 취소 심판은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취소 심판의 경우와 달리 무효등 확인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 의무이행 심판 전체가 아니라 의무이행 심판 중에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만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올바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제 16번에 행정소송법에는 사정판결이라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라고 자 부르죠. 자, 사정재결, 사정판결인데 둘 다 원고의 청구에 자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청구에 대한 심판을 제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유는 있지만 자 기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사정재결, 사정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3.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면 사정재결이고 법원이 하면 사정판결이죠.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입니다. 각하가 아니고 기각할 수 있다입니다. 자, 17번에 공무원의 손해배상 관련해서 자, 정답은 17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자, 별개로 봐야 합니다.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내용이죠. 별개의 관점에서. 따라서 1번에 공무원은 통상의 근무지로 출퇴근할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걸로 봅니다. 직무 관련성 인정된다. 틀렸어요. 통상적인 출퇴근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출근하셔가지고 뭐 이동 중에 또는 근무 중에 관련성이 있겠죠. 두 번째,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국가배상의 원인은 됩니다. 자, 우리 3번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4. 공무원이 재량 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재량 준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걸로 봅니다. 자, 18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물어봤습니다. 행정조사죠. 행정조사. 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자료 수집을 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하죠.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데 다만 자발적인 협력,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따라서 4번에 조사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규정이 없다면 자발적 협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 법적 근거 없더라도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19번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은 행정 대집행에 대한 개념이죠. 행정 대집행. 2번은 자, 이행강제금. 3번은 강제징수. 4. 강제징 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둘 중에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즉시강제 한 가지며 강제 집행은 선행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바르지 않네요. 자, 20번에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20번에 1번 지문 같은 경우 경징계는 1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2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 자, 총경과 경정의 강등과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하죠. 시도가 빠져야 됩니다. 자, 3번 중징계는요 15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줘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자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본이 아니고 사본을 보내줘야 되죠. 사본.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은 경징계, 징계 등 의결을 집행했을 때 경징계의 집행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그 경징계 사실을 알려주면 모든 게 끝나죠. 통지함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데 경징계의 집행 등을 의결을 집행했을 때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할 때는 통지할 때는 사본입니다. 자, 결과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장에게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본을 보냅니다. 정본이 아니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공무원 징계령까지 20번까지 함께 점검하셨고, 이후 문제는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번 같은 경우는 경찰청 하부 조직은 대통령령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지문이죠. 니은번에 시도경찰청과 경찰서까지도 함께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디귿번에 지구대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만 정하죠. 행안부령으로만 정하죠. 대통령령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행안부령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현재 이 조직법인 국자법에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개의 지문만 행안부령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에서는 행안부령이 나오면 안 되죠. 자, 리을번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자, 22번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1번에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집단행위 금지 의무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단행위 금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이지만 경찰공무원법에서 2년 이하 200만 원 이하로 더 무겁게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이
바로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2번 복제는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3번 재직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사유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죠. 바로 금품수수와 성범죄의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재직기간 중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 되는데 복권이 될 면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안 되죠. 따라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나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즉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당연퇴직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당연퇴직되는 사유입니다. 자, 문제 23번.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서 1번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을 받지 않죠. 이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행위할 때 평등해야 됩니다. 따라서 A에게 했던 처분을 B와 C에게 평등하게 해야 되므로 자신이 행한 행위에 스스로 구속받음을 의미하는데, 적법했을 때 구속력이 발생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 구속 발생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적법한 행정 행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2번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행정규칙입니다. 3번 법규명령 제정에는 상위 명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상위 명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포 후 20일 경과해야 일반적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자, 23번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자, 바로 법률 유보죠. 유보는 우리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5번 국자법상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기역번 같은 경우는 차장, 국장 등을 우리는 보조라고 하며, 그 보조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좌라고 하죠. 그래서 보조는 무슨 장으로 끝나고 보좌는 무슨 관으로 끝나죠. 그러므로 그 1번 지문의 경우 연구 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고 해야 되니까 보조를 보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자치경찰의 수사 사무의 종류, 학교 폭력에서부터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인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죠. 이 점을 주의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지문 만났을 때 이 고속도로 사고 제외가 포함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3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국가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국가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국가수사 본부장은 경찰 공무원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어서 서로 엇갈리게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인지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의 사유인지 내용 정리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5번 마무리 짓고 26번 신분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아니한 거 됐는데요.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전시에 직무를 유기하잖아요. 직무를 내버려 두고 또는 지휘권을 남용하여 전시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2번 전시에 거짓 보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번 우리 3번에 그 공무원이 돈을 받잖아요. 징계부과금 의결을 할 때는 받은 가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가액의 5배를 물어내야 된다는 거죠. 5배 범위 내에서. 4번이 틀렸는데요. 15 임용 경찰 공무원, 즉 정규 임용되기 전이죠.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또는 제2평종 요소입니다. 1평종 요소 아니죠. 2평종 요소의 만점이 50% 미만일 때 정규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60% 미만, 2평종 요소는 50% 미만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27.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 절충설이죠. 그래서 4번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필요설이 통설이다. 아닙니다. 절충설. 되도록이면 영장을 발부받아 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강제이기 때문에 급박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 없는 즉시 강제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문제 28번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의 표시 연결하는 문제이죠. 기억번호요. 경직법 제2조 7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일반적 수권으로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중에 조직에게 부여된 임무에 불과하다. 조직법적 임무에 불과하다. 이는 부정입니다. 부정. 긍정이 아니고 부정. 니은번 보호 조치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는 재량적 조치 권한이죠. 디귿번 24시간 초과할 수 없고 10일 초과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리을 경찰관은 현행범 우리 경직법에서의 현행범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현행범에 대하여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현행범에 대해서 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기는 1991년 이후 경직법 개정을 통해서 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단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재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하고 장구는 재산의 보호는 사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28번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이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 자,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무엇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가? 내용.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욕구가 형성이 됐는가?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 이론을 다른 말로 욕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과정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자, 적절한 건 4번이기 때문에 2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유발되는가 과정 이론이고 무엇이 일하게 만드는가 이건 과정이 아니라 내용 이론이죠. 3번에 매슬로의 욕구 5단계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등은 내용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담스의 그 형평성 이론, 일명 공평성 이론은 과정 이론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이죠. 브룸의 기대 이론, 포터와 로울러의 업적 만족 모형, 그리고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등은 과정 이론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적절한 옳은 내용이죠. 자, 30번 문제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바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이 3월 말이고 5월 말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각 부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안을 편성을 하죠. 정부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국무회의와 자, 그리고 대통령 승인까지 딱 받아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이죠.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가 올라오면 기재부 장관이 이걸 가지고 정부안을 편성하고 편성되면 그 편성안을 가지고 국무회의 대통령 심의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을 붙입니다. 자, 30일 직업 공무원 제도인데 직업 중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이 됩니다. 신분 보장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징계 책임, 변상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을 공무원에게 쉽게 책임을 부여하거나 묻기가 참 어렵다. 책임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현상이 줄어들겠죠. 기피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통제와 책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직업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이죠. 따라서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틀렸습니다. 자, 32번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바르게 연결한 건데요. 작전 경호하면 제한구역이죠. 통신이란 말 둘 다 제한구역입니다. 정보보안기록실 암호취급소 통제구역이죠. 통제구역. 과학수사센터 제한구역. 종합상황실, 정보상황실, 제한상황실. 끝말이 상황실로 끝나는 게 3개 있는데 모두 통제구역에 들어가니까 바른 설명은 2번이죠. 자, 38번 같은 경우 심의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 했습니다. 기억, 징계하고 디귿 사이는 강제 회수, 그리고 미음, 기타 정황은 일시 보관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내용이 자, 심의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자, 되어지겠습니다. 심의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3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감찰 규칙에 관한 문제이죠. 자, 감찰 규칙. 처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수는 3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자, 2번 감찰 조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경찰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찰 결과 공개 여부는 관서장이 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들어 최종 결정하므로 감찰부서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4.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에서 정한 기준으로가 아니고 기준보다 더 무겁게 가중하여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34번을 정리하셨고 35번은 스토킹 범죄인데요. 20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높고 출제 가능성도 다소 높은 것이죠. 잠정 조치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잠정 조치 4가지가 있습니다. 서면 경고, 그리고 접근 금지, 구치소나 유치장 유치. 그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응급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의 접근 금지, 미음번의 서면 경고, 비읍번의 접근 금지, 이응번의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응급조치죠. 특히 잠정조치 4가지 중에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유치 중에서 접근 금지 이 2가지는 긴급 응급조치에 들어갑니다. 긴급 응급조치. 자, 정답 3번이었으면 34번 같은 경우 사이버 범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건데요. 이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는 그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있습니다. 4단계인데요. 수사 첩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거죠. 첩보 수집.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피해 증거. 로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피의자 등의 로그 기록을 확보하고 접속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검거에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기억하시고자 할 때는 수집, 피해, 기록, 사항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수집, 피해, 기록, 사항. 첩보를 수집하고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로그 기록 확인하고 인적 사항 확인해서 검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에 컴퓨터 범죄 그 수법 유형 중에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알고 있는 명령문을 포함해 가지고 범행 후에 그 증거가 되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없애는 방법인데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알고 있는 명령문을 포함해 가지고 파일을 다운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목마 속에 병사를 숨겨서 트로이 성을 점령하듯이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알고 있는 명령문을 포함해 가지고 범죄하는 걸 트로이 목마라고 부릅니다. 자, 3번 해킹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랜섬웨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들어가고 컴퓨터 그 범죄 유형 중에 부정 조작 중에 4가지 조작이 있는데 투입할 때 조작하는 걸 투입 조작, 투입은 제대로 됐는데 나올 때 조작하는 걸 산출 조작이라고 부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37.
가장 적절한 거 운전면허 취소 정지 시 면허증 반납하셔야 되는데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7일. 자, 2종 보통 자동 오토 면허 가지고 수동 변속기 운전하면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서 무면허 운전보다는 처벌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3번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이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역시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데 범칙금 통고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 경우 전환했을 때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부과되겠습니다. 자, 38번 통합방위법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밑줄 그어주시면요. 갑종사태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을종사태라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기 전에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넓은 지역에 걸친 병종사태죠. 그래서 바로 그냥 병종사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병종사태라면 나와야 되죠. 자, 이 경우 역시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건의, 국무총리, 대통령은 선포 전에 협의,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선포합니다. 3.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경우 병종과 을종사태의 경우 건의할 수 있죠. 건의했을 때 시도지사가 건의받으면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을과 병종사태를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장관 2분,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리 북한을 이탈하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함이 원칙인데 그 보호 이제 기간 중에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시험 전에 정리하고 가시고 특히 숫자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3억 이상의 자산 취득,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경우에는 그 보호를 중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1년 이상 징역 금고라고 해주시고 40번 출입국관리법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1번 지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죠. 벌금, 벌금, 추징금, 국세, 지방세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일 때죠. 국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 외국인이라면은 3개월 이내 출국 정지. 지문이 2번이죠. 그리고 3번의 경우 범죄 수사라면 국민 외국인 상관없이 모두 1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와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개월, 10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정답 3번이고 4번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 공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법원에 이미 제출되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조에 협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4번 지문을 딱 보게 됐을 때 법원의 허가인지를 꼭 확인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여기에서 1번부터 40번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자, 철저하고 준비 잘 된 준비를 통해서 합격까지 쭉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